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여러분은 고선지를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탐험가 스타인은 고선지가 알프스 산을 넘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고선지는 한니발과 나폴레옹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험산 줄령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봉이 7,000m를 넘는 천산 산맥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인 파미르 고원과 또 4,574m의 높이인 다르코트 고지를 넘어 적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고선지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 고사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자 고구려 백성들이 두 번 다시 고구려라는 강대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평양에 사는 고구려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강제로 당나라의 황무지와 사막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이 고구려 유민 가운데 고선지는 고사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70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고선지가 20세 되던 해에 안서도호부의 절도사 두몽영찰의 눈에 띄어 유격 장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안서도호부는 당나라의 서쪽 지역을 관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서쪽 지역은 즉 중앙아시아였습니다. 이 안서도호부는 지금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있었습니다. 고선지는 이곳에서 공을 세웠는데 천산 산맥의 서쪽에 있던 달해부 부족을 정벌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안서도호부의 부절도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747년에 현재의 북부 파키스탄에 있었던 소발률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당의 황제 현종은 고선지에게 이 소발률을 정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선지는 747년에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소발류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 소발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토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운보를 공격하였습니다. 연운보는 파미르 고원의 wak한 계곡 끝자락에 있었는데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 성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성 안에는 토번군이 1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선지는 안서도호부를 떠난 지 70여일 만에 연운보의 낭떠러지 밑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선지는 밤새도록 군사들로 하여금 강물을 건너 수백 미터의 절벽을 지어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한 연운보의 토번군은 고선지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토번군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운보에 약 3,000명의 군사를 남기고 고선지는 현재 북부 파키스탄에 있는 소발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즉 다르코트 4,574m 높이의 고개를 넘어서 소발류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발류는 해발 2,500m 높이에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고지를 넘어 쳐들어오는 고선지 군대를 소발류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운보와 이 소발류를 정복한 고선지의 소문이 인근에 확 퍼지면서 그 인근의 많은 부족 국가들 72개 부족국들이 고선지에게 투항하여 당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고선지는 이 소식을 당의 현종에게 바로 알렸고 그리고 소발률의 왕을 잡아 안서도호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서도호부의 절도사인 구몽영찰은 고선지에게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전보를 황제에게 알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몽영찰은 고선지에게 개창자를 씹어먹을 고구려 노예, 개똥을 핥아먹을 고구려 노예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군사감독관이었던 황관이 보고는 이 사실을 당의 현종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안서도호부의 절도사로 고선지를 임명하였고 구몽영찰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서도호부의 절도사가 된 고선지는 계속하여 서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중앙아시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아랍 세력이 계속 동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30년에 아랍 반도를 통일한 이슬람은 계속 발전하여 660년부터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 때 705년에서 715년 사이에 칼리파로 재직했던 알-왈리드 시대 때에 우마이야 왕조는 중동을 뛰어넘어 아랍 역사상 최대의 영토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스페인까지 정복하였고, 이란의 동남쪽으로는 인도를 정복하였고, 이란의 동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로 계속 진출하여 중국의 국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과 안서도호부 절도사 고선지와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우마이야 왕조의 역사서에는 고선지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고선지는 이븐 알-아시르가 저술한 아랍 사료에는 중국의 왕이라고 소개됐고, 다른 출처에서는 중국 산맥의 제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선지를 중국 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 사료는 당시 중국의 황제와 지역을 다스리던 절도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선지가 그만큼 강한 세력이었다는 뜻입니다. 고선지를 경계하고 있던 아랍이 계속 동진하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석국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석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었던 돌의 나라였습니다. 타슈켄트도 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석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절도사 고선지는 750년에 군사를 이끌고 천산산맥을 넘어 석국을 향했습니다. 석국의 성을 뺑 둘러 포위하자 왕과 왕비는 산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결국 석국의 왕은 고선지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런 반란이 다른 이웃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로 아주 엄하게 다스려 석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석국의 왕과 왕비, 왕자를 잡아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송되어 가던 도중에 왕자가 도망하여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로 갔습니다. 사마르칸트는 푸른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당시 아랍의 동방 총독 아부 무슬림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랍 총독에게 석국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랍의 총독은 안서도호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는 계속되는 고선지의 승리에 모두가 들떠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부보는 고선지와 고선지가 탔던 에마를 예찬하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황제 현종은 석국의 왕을 사형 집행시켰습니다. 그 후 안서도호부로 되돌아온 고선지는 아랍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고선지는 751년에 대군을 이끌고
또 천산산맥을 넘어 이 아랍과 싸우기 위해 탈라스 강가의 대평원으로 갔습니다. 이 탈라스 강은 현재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인근에 흐르는 강입니다. 고선지는 자신이 정복했던 중앙아시아의 많은 부족들과 연합하여 10만의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있었고 아랍은 30만의 군사로 고선지와 맞섰습니다. 751년 4월 5월에 5일간이나 계속된 전투를 했지만 성패가 갈라지지 않은 가운데 고선지가 약간 후퇴를 하여 탈라스 강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라 군사의 후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나라의 연합군이었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석국이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선지와 당나라가 너무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것이 이들에게 불만이 되었고 또 이들도 언젠가는 이 당으로부터 이런 무자비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을 위해서 싸우느니 차라리 아랍에 붙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랍과 싸우게 되었고 뒤에서는 반란군이 당나라 군사를 치고 있으니 고선지의 당나라 군사는 협공을 당하여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랍의 역사서에는 5만 명의 중국인 연합군을 죽였고 또 2만 명의 포로를 잡았고 살아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고선지였지만 고선지는 당나라에서 계속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서도우부의 절도사 자리는 그의 부하인 공상청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고 고선지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황제 현종은 며느리인 양귀비와 사랑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로 절도사를 거쳐 하동 절도사까지 겸임하게 된 안녹산이 양귀비의 육촌 오빠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당의 현종은 이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라고 고선지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고선지는 이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 출정하였는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황간에게 모함을 당하여 고선지는 당의 황제 현종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선지가 죽을 때 수많은 군사들과 장수들이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선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으로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고 중국의 역사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1100년 후에 청나라가 영국에 패했던 아편 전쟁과 더불어 고선지의 이 탈라스 전투를 중국이 다른 문명과 충돌하여 치렀던 뼈아픈 치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딱 한 번 졌던 이 탈라스 전투의 결과로 이슬람 문명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